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기업들이 호실적을 발표한 데다가 미국의 4분기 GDP가 상향 확정되면서 3거래일째 올랐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는 주간 기준으로 4%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 역시 4일째 올랐습니다. 일본 재건 기대감에 건설주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은행 정기예금 단기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예금 고객들이 기준금리의 단계적 인상에 맞춰 보다 고금리 정기예금으로 갈아타려고 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삼성 SDI가 지난해 소형 2차 전지 시장에서 20% 점유율을 달성해 사상 처음으로 글로벌 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올해에도 1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2년 연속 1위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최은정입니다. 지난 주말 마감한 뉴욕 증시와 전일장 꼼꼼한 분석을 해보고 오늘의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대박 전략은 김성남 대표 그리고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난 금요일이었죠. 코스피 지수가 60일 이동평균선을 훌쩍 뛰어오르면서 2050선을 회복했었는데요. 역시 1등 공신은 외국인이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지난주 금요일에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샀던 종목들부터 정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전일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 상위 종목과 특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외국인은 역시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3%가 넘는 강세를 보여줬었죠. 자, 그리고 KB금융과 OCI, 그리고 현대모비스, 삼성중공업으로 순매수하는 형태를 보여줬고요. 기관입니다. 기관은 여전히 차차차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순으로 순매수하는 형태를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지수 ETF 쪽에 좀 집중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는 특징을 좀 보여줬는데요. 코덱스 200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 쪽으로 좀 들어오면서 지수 상승이 조금 더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쪽에 베팅을 하는 그런 의도를 좀 살필 수 있었습니다. 예, 코덱스 200과 코덱스 레버리지 쪽에 기관의 매수가 들어가 있었는데 좀 더 자세히 좀 봐주세요. 지수 ETF로 매수가 몰렸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은 지수 상승의 어떤 변동폭이 이제 단기간에 조금 더 가파르게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 예. 즉 이제 상승폭에 비해서 좀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좀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지수 ETF에 한 번씩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한 번씩 투자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이럴 때가 바로 지수 상승이 예상보다도 단기간에 좀 급하게 나왔거나 뭐 이럴 때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아마도 지금 시장에 있어서 지수 상승을 좀 더 크게 보고 있는 쪽으로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가 6거래일째 상승을 이어갔는데 개인들이 13거래일 연속 사줬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정태근 전문가께 여쭤보죠. 네, 예. 지난주 금요일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 쪽에서 매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 하지만 조금 기관 쪽 그리고 외국인 쪽에서 동반 매도가 나오면서 상승폭은 조금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시총 상위주들이 상승폭이 좀 있었지만 대체로 조금은 그 상승폭이 좀 둔화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외국인 쪽 그리고 기관 쪽에서 순매수한 종목들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쪽에서는 여전히 성우하이텍, OCI 머티리얼즈, SFA, 덕산하이메탈, AP 시스템을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CJ 오쇼핑, 성우하이텍, 아토, 다음 CJ E&M 쪽으로 매수가 집중이 됐습니다. 또 공통적인 부분이 성우하이텍이 좀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동반 매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좀 IT 관련주들이 조금 IT 관련주 쪽으로 조금 매수가 집중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또 드린다면 지난주 코스닥 개인 쪽에서 순매수 부분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럼 어느 쪽으로 많이 샀는지 또 한번 살펴보니까, CJ E&M, 그리고 CJ 오쇼핑, 디지텍 시스템, 그리고 크루셜텍, 셀트리온, 그리고 서울 반도체, 그리고 넥스트 칩, 넥스트 코드, 그리고 실리콘 웍스 쪽으로 매수가 집중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 쪽에서 조금 CJ E&M, 그리고 크루셜텍, 그리고 CJ 오쇼핑 같은 경우에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조금은 조심을 할 필요가 있겠다 또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 미국과 유럽 증시가 일제히 상승을 보였었습니다. 기업 호전 실적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미국의 GDP가 상향 확정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 투자 심리 호전을 이끌었었는데요. 글로벌 마감 지수 현황 그리고 지난주 거래 마감됐던 국내 증시도 함께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네, 참 주말 동안에도 좀 많은 뉴스들이 나오고 이렇게 보여졌었는데요. 최은정 앵커님 동요 앞으로라는 동요 아시나요?
앞으로 예, 이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온 세상 어린이들 다 만나고 오는 지구가 둥글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동요 중에 하나인데요. 아, 이번 주말에도 지켜보다 보니까 이 일본 방사능이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보다도 먼저 세계를 돌면서 그 각 세계 어린이들을 좀 만나고 오는 것 같습니다. 예. 뭐 뉴스적으로 봤을 때 이번 주 주말쯤에 또 우리나라에 좀 온다고는 하는데 벌써 지구를 한 바퀴를 돌아온다라는 게 참 그렇네요. 일단은 뭐 미세한 양이라고 좀 하니까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빨리 좀 일본 방사능도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런 우려감들은 좀 있었지만 미국과 유럽 그리고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 시장 마찬가지로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그 배경에는 일단은 미국 기업 실적의 호재 소식들이 가장 강력했고 또한 경제 성장률 상향 수정에 대한 영향감에 좀 상승 마감한 부분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를 비롯해서 국내외 경제 지표들이 상당히 많이 발표가 될 건데요. 이러한 그 경제 지표들이 상당히 양호하게 좀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이 상승 전환한 경기 선행지수와 또 그리고 더불어서 국내에도 이제 산업 생산과 수출이 그 두 자릿대의 높은 성장세를 좀 계속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펀더멘탈 쪽의 그 견인력을 좀 기대해 볼 만할 것 같고요. 미국 경제 역시 그 신규 고용이 좀 제조업과 서비스업 쪽의 개선이 힘입어서 다음 달 수준과 좀 비슷한 19만 명대 좀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지속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건 미국이라는 나라가 또 소비 국가이기 때문에요. 이 미국의 소비 회복에 좀 발판이 될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러한 그 증시 상승세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그 다우 지수 그 차트를 좀 잠깐만 살펴보면은요. 지금 딱 상황이 근데 며칠째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을 급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조금만 더 확대해서 지금 이제 요런 앞쪽에서 한 2주, 3주에 걸쳐서 쉬어갔던 구간에 지금 딱 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자리에서 뭐 잠깐 쉰다고 해서 그러니까 밑으로 크게 하락하기보다는 잠깐 뭐 오늘이나 내일쯤 돼서 쉰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좀 자연스러운 조정이나 좀 쉬는 구간으로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또 어떻게 보면 또 강력한 상승이 한 번 더 올라왔다가 아주 한 번쯤 뚫어놓고 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미국 시장이나 이런 쪽을 어쨌건 아시아 시장에서 먼저 그 선도적으로 움직인 다음에 이 미국 시장이 좀 따라왔다라는 부분들 참고했을 때는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부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유럽 지역이 지금 어제부터인가요? 서머 타임이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요 그 증시 개장이 5시에서 4시로 빨라지니까요. 그 점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증시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증시 역시 지금 3일 연속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실적이 우수한 그러한 기업들 쪽으로 좀 예상치가 좀 웃돌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들 좀 그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라는 것 좀 참고를 하시고요. 일본 증시는 이제 우리 아까 최현정 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본 재건에 따른 그러한 그 기대감들이 많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장비 제조업체인 IHI가 6.6%로 급등을 했고요. 세계 2위 건설장비 업체인 코마치가 4.7% 상승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 어떤 건설주나 혹은 건설장비, 그렇죠. 수산인프라코 같은 그러한 종목에도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이러한 그 종목들이 일본에 수출을 할 거다라는 그러한 것보다는 일본의 어떤 건설장비 업체나 이런 쪽이 세계로의 수출 여력이 조금 좀 어려워졌다는 거죠. 오히려 이제 국내 내수에 조금 힘을 써야 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중국이나 이런 쪽의 그 수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우리 기업 쪽에 약간은 반사이익이 좀 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부분들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본 내수 시장보다는 해외 비중이 좀 높은 전자업체 소니도 좀 상승세를 크게 이어갔다라는 부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이 2050포인트를 또 회복을 해놨죠. 강력하게 좀 상승을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좀 이 시점에서 너무 급하게 오르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저도
한 2030에서 50포인트 좀 그 정도 선에서 상승을 했다가 조금 이제 좀 쉬어가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세계 증시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분위기상은 좀 더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건 우리가 예상을 조금 더 하기보다는 대응을 해 나가는 쪽으로 시나리오를 가지고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맞겠는데요. 그래서 밴드 상황에서 만약에 2080에서 2100포인트 사이에 어떤 한 번쯤의 도전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자, 그러나 그 부분이 한 번에 쉽게 뚫고 그 이상의 상승세를 이어가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지금 이제 일부 현금화를 만들어 놓은 전략을 실행을 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업종이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IT 쪽에 어제 금요일 시장에서 또 목요일 시장부터 사실 시작이 됐죠. 근데 상승세를 상당히 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상당히 크게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지수를 이끌었죠. 사실은 삼성전자가 3% 올라갔으면 지수에 엄청난 영향이 있었고 다른 IT주들도 크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수의 한 20% 정도를 전기전자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고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크게 지금 특징적으로 보면 정유 화학 쪽 그쪽의 강세가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쪽으로 옮겨왔고 그것이 이제 IT 쪽으로까지 옮겨오고 있는 이 부분이 순환매를 지금 이끌어갈 겁니다. 근데 이 흐름은 앞으로 실적 시즌에 맞춰서도 거기까지 조금은 더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그 부분을 좀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전략적인 부분은 이따가 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예. 코스닥 시장 역시 엿새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여전히 개인의 매수세만 좀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상당히 좀 안 좋은 소식도 한 가지가 좀 들려왔었죠. 그래서 지금 상장 폐지 위험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에 있을 것이고 또 그 부분에 투자되어 있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상당히 어려우실 텐데 감사 의견 거절로 퇴출이 예정됐던 코스닥 상장사 대표이사가 좀 극단적인 결정을 좀 실행에 옮기면서 좀 자살을 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좀 이런 소식들은 좀 이 시장에서 들리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기업이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정상화를 지금 되어가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좀 정말 열심히 노력했던 CEO 입장에서는 참 크게 좀 허무한 부분이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에 너무 동요되지 않으시고 좀 긍정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오늘 당장 힘들더라도 내일이 또 있기 때문에 항상 희망적인 마음으로 이 주식시장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미국과 유럽, 아시아, 국내 증시까지 정리를 아주 잘 해주셨는데요. 이번에 정태근 전문가께는 주목해볼 만한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고 그에 따른 우리 증시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지난주 유럽 증시 그리고 미국 증시 한번 간단하게 짚고 이슈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주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성장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일본 재건 기대감으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미국 같은 경우에도 4분기 GDP 성장률과 그리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그리고 마찬가지 실적이 호재로 실적이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단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좀 이따 전략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상승폭은 조금 둔화가 됐다.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런 말이 있듯이 포르투갈에 대해서는 잠시 조금만 짚고 제가 좀 중점적으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좀 미국 4분기 GDP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포르투갈인데요. 포르투갈이 구제금융을 신청할 것인지 포르투갈이 구제금융을 신청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조금 컸습니다. 그 가운데 유럽연합 정상회의가 유로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이 합의됐다는 소식이 긍정적인 영향을 유럽 시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면서 포르투갈 의회의 정부 긴축안 부결로 조금 고조가 됐던 유럽 국가 채무 위기가
유럽 국가 채무위기 확산 우려가 유럽연합 정상회의에도 불구하고 조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도 좀 반대적으로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포르투갈의 문제가 조금은 악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빨리 해결이 될 것이라는 그런 호재가 좀 상반된 그 의견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포르투갈이 구제금융 수혈 가능성을 좀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충격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그와 반대로 그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EU에 속해 있는 국가들이 국가 채무 위기 해결 의지가 조금 강하지 않고 조금 의지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그 유럽 재정 위기가 조금 장기화되지 않겠나 그런 얘기가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데 작은 불씨가 큰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작은 불씨도 한번 살펴보는 의미로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미국 GDP 그 4분기 확정치 발표 부분인데요. 자, 미국 그 상무부에서 지난해 4분기 GDP 증가율 확정치를 3.1%로 집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3분기 2.6%에 이어서 성장세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해 속보치가 3.2% 발표되고 그리고 잠정치가 2.8%로 하향 조정이 되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나왔었는데 그게 뒤집는 확정치가 발표가 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조금 높아졌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6년 1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면서 그리고 컨센서스인 3%를 초과하는 그런 확정치가 나왔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010년 전체적으로는 GDP 성장률이 2.9%를 기록을 하면서 5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을 했고 컨센서스인 0.1%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009년 2.6% 마이너스 성장에서 1년 만에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선 것이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연유를 한번 살펴보니까 기업 이익 증가에 크게 기업 이익이 크게 증가한 것이 기여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난해 기업 이익이 20.4% 증가를 하면서 2004년 이후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울러 기업 수익률이 또 개선이 되고 그리고 장비 그리고 소프트웨어 투자가 호조를 보이고 그리고 개인 소비 지출이 기대 이상으로 견실한 증가세를 보여주면서 GDP 성장률 확정치가 조금 올라갔다는 설명이 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GDP 같은 경우에 그 소비 지출, 총 투자, 그리고 재정, 그리고 순수출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미국 GDP 같은 경우에는 소비 지출이 전체 GDP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인데 GDP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인데 소비가 개선이 되고 있다는 것, 소비가 큰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이 개선이 되면서 GDP 증가율이 성장으로 전환을 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중국 말고 미국이 전 세계 소비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장에서 아무리 물건을 많이 찍어내고 많이 팔더라도 누군가 소비를 해주지 않는다면은 좋지 않은 영향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지만 공장에서 물건을 많이 찍어내면서 그 소비가 촉진이 되면서 많이 팔려나가고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생산과 소비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산업 활동이 그만큼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의 소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미국의 GDP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가 개선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글로벌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촉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GDP 성장률 같은 경우에 지금 4분기에도 마찬가지로 성장을 했지만 올해도 마찬가지로 성장을 해준다면은 글로벌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가속화가 되고 지금 현재 그 필라델피아 이언즈 플로우 총재께서 지금 금리 상승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로벌 그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금리 상승에도 조금씩 무게 중심이 옮겨갈 수 있다.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우리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저희가 전략 시간에 다시 짜보기로 하고요. 자, 지금 시각이 8시 15분, 개장을 한 45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개장을 앞두고 각 증권사들은 오늘 어떤 리포트를 내놓고 있는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예, 이 시각 각 증권사들 리포트 내용 살펴볼까요? 자, 먼저 동양종금증권의 의견 보겠습니다. 3월 이후 신흥국 증시의 상승세가 선진국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최근 5거래일 동안 신흥 아시아 증시에서 외국인은 순매수로 포지션을 전환했습니다. 동양종금증권에서는 이러한 흐름에 따라 대응 전략을 세워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라고 밝혔는데요. 향후 이익 모멘텀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전자, 부품, 기계, 건설, 반도체, 장비 업종에도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여러 악재 속에서도 1900선을 지지선으로 확보했고 또 수급이나 심리 측면에서도 하락 압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지수 상승 추세 전환에 베팅할 시점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실적 수급을 고려한 수혜주로 외국인 매수 연속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인 화학업종에 주목하자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한양증권입니다. 한양증권에서는 4월 코스피 예상 밴드를 1980에서 2150포인트로 예상하고 또 지난 1월 말 이후 실종된 코스피 계단식 상승 기조 회복이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대외 악재 수렴 모드에 따른 글로벌 경기 우려 완화에 내부적인 주가 리레이팅 재시동 역시 호흡을 맞춰가면서 이렇게 시장이 흘러갈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신한금융투자입니다. 코스피 정고점이 얼마 안 남았지만 3월 말 예상보다는 빠르게 개선된 펀더멘털 지표를 감안하면 가격 부담은 크지 않을 전망이라는 의견을 내놨는데요. 리스크 지표가 안정되어 실적 개선 기대감이 확대된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MJ에셋 의견 자세히 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지훈 차장 전화로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MJ에셋은 오늘 어떤 의견을 내고 있는지 자세히 전해 주시죠. 예,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코스피가 지난주까지 2주 연속 상승하면서 지금 60일 만져 상향 돌파한 모습인데요. 이런 여러 가지 대외 불확실성 요인은 여전히 악재로서 현존하고 있지만 내성이 상당히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한 달 반가량 그 하락세를 이어온 20일 이평선이 점진적으로 상승 전환을 했고요. 60일 이평선도 횡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는 하방 경직은 좀 확인되지 않았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수급상으로 보면 이제 역시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강화되면서 전체적인 시장의 상승을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그 프로그램 비차익 거래를 통한 그 순매수 규모가 역시 4천억을 웃돌면서 좀 괜찮은 모습이 있지만 역시 그 한국 관련 글로벌 펀드에서는 이제 자금의 유출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외국인이 본격적인 매수 기조로 돌아섰다라고 판단하기 좀 이른 시점으로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관 같은 경우가 계속 지금 최근 지난주 5거래일 내내 연속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회복세를 전체적으로 시장에 보이면서 환매 압력이 좀 증가하고 있는 거로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무래도 좀 상승 시에는 역시 상승 탄력을 둔화시키는 요인이 현재 국내 기관 물량이기 때문에 조금 이번 주는 탄력이 좀 저번 주보다는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에 좀 염두를 둬야 되고요. 역시 글로벌적인 시장에서는 역시 미국에서 이번 주 이제 월말 월초를 맞아서 아주 굵직굵직한 경제지표 발표이 일정이 좀 집중되어 있죠. 그래서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고용 보고서 등등 이 어떤 그 매크로적인 변수들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 이제는 이제 국내 기업들이 이제 1사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되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이 보다 이 펀더멘털 측면에 집중될 만한 환경이 조성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역시 실적 모멘텀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그 자동차라든지 화학 이 섹터 같은 경우는 역시 아무래도 이 지진 사태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강세 기조를 이어오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 후반에 좀 변화가 생겼죠.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그 IT 섹터 쪽으로의 어떤 순환매가 유입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금주 같은 경우도 이 단기적으로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매력적이 보이는 IT나 이 금융주에 대한 관심을 좀 높일 필요가 있고 실적 모멘텀이 필요한 종목들에 대한 비중을 좀 더 높여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그래서 3월 결산기를 이제 전후로 해서 이제 윈도우 드레싱 효과도 좀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종목에 따라서는 이 단기 변동성이 아주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수 상승의 탄력 둔화 가능성을 점치면서 숨고르기 국면 시에 실적 모멘텀이 있는 IT와 자동차, 금융주 보자라는 말씀이시군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MJ에셋 박지훈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 8시 50분 서울경제TV 투자 손자병법이 개장 10분 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늘장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업종부터 테마, 종목까지 이와 관련된 모든 정보가 투자 손자병법에 담겨 있습니다. 김도영, 진용준 두 대표와 함께하는 투자 손자병법 1부에서는 실전 투자와 관련된 강의가 담겨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저는 잠시 후 8시 5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울지 고민 많으실 텐데요. 김성남 대표 의견부터 여쭤보죠. 좀 전에 글로벌 국내 증시 정리를 해주셨었는데요. 네, 일단은 그 지수는 좀 더 상승을 이어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예. 기관의 어떤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까 소개를 해드렸었던 그 지수 ETF 쪽에 좀 집중적인 매수가 쏠리는 부분들이 일단은 수급의 어떤 흐름들이 외국인의 매수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기관의 매수 여력도 상당히 지금 많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참고했을 때 기관의 매수세가 여기서 가담이 된다라고 하면 지수의 상승세는 좀 더 크게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IT주들을 지금 상승세로 지금 이끌어왔고 포함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부분들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지수라는 것도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일직선으로 무조건 뻗어 나간다거나 그러지는 않죠. 보통적으로 뭐 상승을 했다가 또 잠깐 쉬었다가 또 다시 상승을 한다거나 이런 흐름들을 좀 이어가기 때문에 지금 정도 상황에서는 오늘 정도는 또 조금 더 하루쯤 상승을 더 이어갈 수는 있겠으나 이 주 중반 정도로 갔을 때는 조금 더 이제 이 단기 상승에 따른 그런 피로감들을 좀 느낄 수 있다라는 좀 부분이 들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시장도 이제는 오늘의 내일쯤 돼서는 잠깐 쉬어가는 구간이 좀 나올 만한 자리쯤으로 왔습니다. 기술적 상황에서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수라는 부분보다는 이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그동안은 계속해서 개편을 합시다라는 얘기들을 자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서 어떤 업종 쪽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그래서 지수가 만약에 이제 지금 상황에서 좀 피로감을 느끼고 오늘보다는 내일 정도나 내일 모레 정도 이렇게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80 정도까지는 좀 한 번쯤은 또 우리 정태근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찍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분이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은 그 다음 이제 하단의 밴드는 이제 우리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보다는 조금 더 높여서 상향해서 좀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2000에서 2020포인트 정도의 그 하단의 어떤 그 밴드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큰 조정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좀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화학 정유 쪽에서 자동차 부품, 그리고 이제 IT 쪽으로의 이 순환매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업종 내에서도 종목별로 또 순환매 흐름이 좀 나오는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하셔야 될 텐데, 당장 화학주들이나 이런 에너지 쪽들이 조금은 주춤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지금은 자동차나 IT 쪽에 좀 수급이 잠깐 쏠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고요. 이 부분이 바로 꺾였냐, 완전히 꺾였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는 현금화를 시켜놨다 하더라도 완전히 버리지는 마시기를 저는 좀 권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이 화학과 에너지 그리고 이제 은행주에 대한 부분들도 요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은행주도 제가 볼 때는 기업은행이나 우리은행 같은 종목들은 괜찮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금 리비아 사태나 이러한 부분들이 좀 많이 마무리가 돼가는 부분들이 주말 동안에 또 많이 보여졌죠. 물론 또 시리아나 예멘 이런 쪽으로 또 확산되는 분위기들이 또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리비아라는 이러한 그 큰 악재가 조금 마무리가 됐을 때에 그 주변국들에도 이제 조금은 살펴볼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은 중동에 대한 부분들 또 그로 인한 악재로 좀 타격을 받았었던 건설주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관심을 좀 더 가져보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철강주들에 대해서 철강 가격이 톤당 한 15만 원 정도 상승할 것으로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철강주 지난 말부터 지금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철강 쪽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관심을 가져보실 부분이고 자동차 마찬가지겠죠. 달리는 차가 더 싱싱 달릴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를 하시고 IT가 이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IT 쪽에는 제가 볼 때는 탑픽 쪽으로는 한 제일모직 그리고 뭐 하이닉스 정도를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삼성전자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DM 가격이 상승을 이제 시작을 해서 이어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좀 오히려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지금부터는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좀 공략을 이제 서서히 항상 말씀드리죠. 분할적인 매수, 분할적인 매도로 접근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코스피가 일본과 중동발 악재를 딛고 거침없이 상승을 이어간 가운데 이번 주에도 상승을 지속할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정태근 전문가 의견 여쭙겠습니다. 오늘장 투자 전략 어떻게 짜볼까요? 네, 일단은 오늘 시장도 상승 마감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전에 제가 저번 주에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1차 지수 목표치는 2080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080포인트 전후로는 조금 조정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게 되면서 조금 부담감이 좀 작용할 수 있는 자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2070포인트 이상에서는 조금씩 대비를 하자 이렇게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전략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제 얼굴보다는 좀 화면을 좀 연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 실적 그리고 미국 GDP가 상향 확정이 되면서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예. 화면을 보시면 조금 전에 그 상승폭이 조금 둔화된 부분이 좀 우려스럽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 지수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승폭이 차츰 장 후반으로 갈수록 꺾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다우지수에서도 우리나라하고 좀 연관성을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보시면 낙폭이 상당히 컸다가 V자 반등이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지금 현재 12,250포인트에서 윗꼬리를 처음으로 길게 다는 모습을 나와줬습니다. 자, 이전에 조금 지지력 이전에 12,350포인트에서 밀리면서 조금 지지력을 보여줬던 구간까지 지금 왔는데요. 자, 지금 이 부분에서 만약에 미국 증시가 조정을 보인다면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보신다면 V자 상승이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전에 2070포인트와 2100포인트 사이에서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 부분에서 한 번쯤은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움직임이 나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미국 증시라든지 그리고 이전에 조금 매물 부담이 있는 구간에 들어오게 된다면 1차적으로 많이 오른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전에 저항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매물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이런 연유로 해서 지금부터는 조금 조정에 대비한 흐름을 좀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조금 전에 제가 미국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도 또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IT 기술주들이 조금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또 실적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오라클이라는 기업이 그 미국 2위 소프트웨어 업체입니다. 그래서 오라클이 2010년 회계연도 3분기에 인수 비용 등을 제외한 순이익이 주당 54센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인 50센트를 상회하는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번 분기 순이익도 컨센서스보다 높은 주당 69센트에서 73센트를 기록할 것이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IT 기업에 대한 실적 개선이 조금 강화될 전망이고요. 그리고 세계 2위 기술 컨설팅 업체인 엑센추어의 실적도 호전이 되면서 마찬가지로 4.5%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부분이 블룸버그 집계 전문가 예상치인 60억 8천만 달러보다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호재가 됐었는데, 자, 이들 업체들의 지난 분기 그 향상된 실적이 지난 분기 그 실적이 향상이 됐고 이후에 향후 실적도 개선이 될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직접적으로 기업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조금은 그 IT 기업들의 실적이 호전이 되면서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쪽으로 확산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선진국형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IT, 자동차 그리고 금융 쪽으로 또 매수가 집중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다 보면은 조금 전에 김성란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시가총액 중에서 IT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미국 쪽의 기술주들의 실적이 상향이 된다면 우리나라 IT 기업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오늘 주가가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조선철강화학 쪽보다는 IT 그리고 자동차 쪽에 매수가 집중이 되면서 상승폭을 좀 더 늘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오늘 좀 기술주들이 또 강세를 IT 그리고 자동차 쪽에서 강세를 보이면서 조금 상승폭을 늘려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자, 지금 현재 개인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매도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계속 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시장을 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시장을 이끌어줄 만한 종목들을 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외국인과 같은
패턴을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기관 쪽이라든지 특히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나온다면은 조금은 종목 교체가 필요하다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은 시장보다는 지수 개별 종목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화면을 보시면서 또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을 일단 보시면은, 일단은 제가 항상 시장을 말씀드릴 때 외국인 입장에서 현물과 그리고 선물 쪽에 매수가 들어오면서 베이시스가 호전이 되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차익 거래 쪽으로 보셔야 되는데, 차익 거래 쪽으로는 지속적으로 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제외하고 이번 주 염려스러운 부분은 비차익 거래 쪽인데요. 자, 아무래도 15종목 이상 가져가는 바스켓 거래가 주가 되는 비차익 거래 쪽에서 외국인들은 매수가 그렇게 크지 않고 매도와 매수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외국인들이 현재 지수보다는 개별 종목 쪽으로 순환매를 하면서 수익을 챙겨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차익 거래 그리고 비차익 거래에서 동반적으로 순매수가 유입이 된다면 시장이 전체적으로 추가적으로 올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지만 비차익 쪽에서 매도가 나온다는 것은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낙폭 과대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그게 연결이 될지 아니면은 시장 쪽으로 옮겨갈지는 모르지만 아무래도 이 부분이 조금은 이번 주 시장이 위쪽으로 더 가느냐 아니면 조정을 보느냐 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자, 일단은 이제는 이번 주가 아니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2080포인트를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지난주 외국인과 기관 쪽, 그게 어느 쪽으로 매수가 집중이 됐는지, 어느 쪽으로 매도가 나왔는지 한번 짚어보고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발표될 지표를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음 주, 저번 주 같은 경우에 조금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화면을 잠시 딴 걸 열었네요. 자,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주 같은 경우에 코스피 같은 경우 지난주에 기관 쪽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 현대모비스 그리고 GS건설, 하이닉스, GS, LG화학 쪽으로 매수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KB금융,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LG디스플레이 쪽으로 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 집중하시고요. 그리고 지난주 외국인 쪽에서는 삼성전자, KB금융, OCI, 현대모비스, 삼성중공업, LG화학 쪽으로 매수가 유입됐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신한지주, 삼성SDI, GS,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신세계 글로비스 쪽으로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보시면서 이번 주에도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보시고요. 지표 같은 경우에 다음 주에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만 간단하게 짚겠습니다. 예. 2월 잠정주택 판매하고요. 그리고 S&P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 그리고 3월 비농업 신규 고용, 그리고 실업률, 그리고 3월 SM 제조업지수를 보시라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태근 전문가 무슨 점쟁이 같습니다. 늘 이렇게 예언을 해주시는데 오늘은 상승으로 장을 마칠 것 같다. 그리고 한 2070포인트 선에서는 조정에 대비를 해보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제 관심 종목 들어봐야겠죠. 짧게 포인트만 짚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오늘 마지막 한마디도 같이 좀 해주세요. 네, 오늘 보실 종목 파워로직스 일단 설명 좀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 보호 회로 개발 업체고요. LG전자와 삼성전자에 공급되고 있다라는 점만 일단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 차트적으로 지금 박스권에서 돌파가 이게 한번 나왔고 다시 한번 이게 눌렸었지만 이제 일본 지진으로 해서 눌렸지만 다시 금방 회복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시 박스권 상단을 돌파된 위치까지 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시초가부터 9,500원 정도 라인까지 좀 눌려질 때에 좀 매수를 하시면 좋겠고요. 분할적으로요.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은 1차적으로 11,000원 정도를 제시해 드립니다. 손절가로는 9,000원이 이탈됐을 때 손절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한마디 해놓으셨군요. 활기찬 월요일 이제 시작을 하십시오. 예. 뭐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투자도 성공적으로 하실 수 있다라는 점 항상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번에는 정태근 전문가 관심 종목 보겠습니다. 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일진 디스플레이고요. 그래서 기업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LED용 기판 재료인 사파이어 인고 그리고 웨이퍼, 터치 스크린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탭에 적용되는 정전 용량 방식의 7인치 터치 패널 수요 납품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차트로
넘어가가지고 또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수급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수급 같은 경우에 외국인 쪽 그리고 투신 쪽에서 강하게 지금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수급에서는 외국인 쪽, 기관 쪽이 특징적인 부분이다. 그리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 일단 단기적으로 8,600원에서 자리를 잡고 만원에서 저항을 받았지만은 5일선 위에서 조정을 마무리하고 N자형 상승에 대비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1,800원에서 11,200원, 그리고 마찬가지 손절가는 9,600원을 일탈할 시에 대응하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12,000원 위에서 수익 실현 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마디는 일단은 이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당히 즐길 줄 아는 것도 미덕이라고 했습니다. 시장이 많이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조금은 더 올라가더라도 적당히 수익 실현 하시고 이해 추세를 한번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의 대박 전략은 김성남 대표 그리고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현재 예상지수가 지난 금요일 대비해서 2.7포인트 정도 오른 2056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5시 59분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